서울의 한 낡은 구도심. 다닥다닥 붙어선 낡은 건물들 사이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는 유나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10살 나리는 차가운 방바닥에 얇은 담요를 깔고 앉아 달아빠진 바늘로 헌 옷가지들을 꿰매고 있었다.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리에게는 익숙한 냄새였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은 춤추듯 부유하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을 뿐 방 안을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나리의 임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가 꿰매는 것은 버려진 청바지나 셔츠를 재활용한 작은 주머니들이었다. 시장에 내다 팔아도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나리의 가족에게는 이마저도 소중한 수입원이었다. 방 한쪽에 낡은 이불 위에는 7살 난 동생 나준. 이 가늘게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작은 몸은 열에 들떠 힘없이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 누나, 목마르고 아파. 나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리는 바늘을 내려놓고 나준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웠다. 나준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죽 끓여 주실 거야. 나리는 애써 밝게 말하며 나준의 마른 볼을 쓰다듬었다. 부엌에서는 70살의 할머니 김순옥키 여사가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묽은 쌀죽을 끓이고 있었다. 쏴 하는 가스레인지 소리와 스윽 하는 바느질 소리, 그리고 나준의 힘없는 기침 소리가 어우러져 이 집의 고달픈 일상을 노래하는 듯 했다. 따뜻한 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갔지만 그마저도 나리의 코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비릿하게 느껴졌다. 나리는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빌딩들이 숲을 이룬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아침 햇살에도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리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손에 닿을 수 없는 꿈 같은 곳, 그때였다. 낡은 대문 밖에서 야옹야옹 하는 애처로운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털이 앙상하게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꼭 자신들의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나리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구했다. 할머니, 저 불쌍한 고양이 좀 봐요.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김순옥 여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나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가, 우리도 먹을 게 변변찮은데 조금만 줘도 괜찮아요. 네.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는 조심스럽게 죽이 담긴 냄비에서 묽은 죽 몇 숟가락을 떠서 낡은 접시에 담았다. 따뜻한 죽을 고양이 앞에 놓아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리는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많이 먹어. 아가, 너도 힘내야지. 이 작은 행동은 나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누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나리의 목에는 낡고 빗발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섬세하게 조각된 에델바이스 꽃잎이 특징이었다. 그것은 나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다. 아버지는 나리가 너무 어렸을 때 사라졌고 나리는 아버지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이 목걸이와 함께 자신에게 이상한 그림과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는 희미한 기억만이 남아있었다. 나리는 종종 낡은 연습장 한 권을 꺼내보았다. 연습장 안에는 한국어가 아닌 복잡한 기호들과 정교한 도면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마치 첨단 기술의 설계도나 기계의 청사진 같기도 했다. 나리는 그 그림들을 보며
가끔 중얼거리듯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읊조리기도 했다. 그 단어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외국어였고 그 비밀스러운 연습장은 나리만의 은밀한 보물이었다. 이 작은 소녀의 품속에는 그녀의 가족은 물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잠재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억만장자의 차가운 세계와 충돌하며 나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터였다. 강남 한복판, 눈부신 불빛을 뿜어내는 빌딩 숲 사이로 글로벌텍 본사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권민준, 콘민준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였다. 그는 업계에서 일벌레 혹은 얼음 왕자로 불렸다.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붓는 워커홀릭이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늘 차갑고 냉철해 보였다. 그의 성공 뒤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감쪽같이 사라진 천재 기술자 나리의 친부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추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기술자를 찾고 있었다. 그 기술자가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 즉 획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을 완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권민주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위급 회의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건물을 나섰다. 그의 뒤를 비서 이진우 리, 진우가 따랐다. 이진우는 권민준의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권민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권민준이 찾고 있는 기술과 사라진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 권민준의 고급 세단이 도착하는 순간 그의 눈에 익숙지 않은 풍경이 들어왔다. 화려한 빌딩 숲과 대비되는 낡고 초라한 옷차림의 작은 소녀가 그의 회사 건물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날이었다. 그녀는 헌 청바지로 만든 작은 주머니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팔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도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쳐 갔지만 그 누구도 나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리는 지친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리의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찍혀 있었다. 나리는 망설였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는 늘 불안감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기대감도 있었다. 혹시 나준이의 병원비 문제와 관련된 전화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리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어가 아니었다. Guten Tag, ist das Nari? Ich bin Professor Werner, dein Vater. 안녕하세요. 나리 양인가요? 저는 베르너 교수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독일어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유창함은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놀라웠다. 자, Herr Professor, ich bin Nari. Was gibt's? 네, 교수님, 나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권민주는 방금 막 자신의 차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의 귀에 정확히 나리의 독일어가 들려왔다. 그는 차 문을 잡은 채 굳어버렸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독일어.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라진 기술자와 관련된 듯한 대화였다. 권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때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베르너 교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리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다. 아빠가 어떻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권민주는 나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비서 이진우와 경호원들도 놀란 눈으로 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이진우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나리의 독일어 실력과 그녀가 언급한 아버지라는 단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 순간 나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의 전화였다. 환자 윤아준 군 보호자 되시죠?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2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리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준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과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는 그녀의 작은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안 돼요. 나준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권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리의 절규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유창한 독일어 실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에 혼란스러웠다. 이 소녀는 분명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자신이 찾던 기술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이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권민주는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그리고 나준이라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할 테니 최선을 다해 치료하도록 해. 이진우는 놀라서 권민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갑자기 왜? 조용히 해, 이진우 비서.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독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아내. 권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 소녀의 존재가 자신의 오랜 숙제를 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나리에게는 권민준의 결정이 나준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권민준은 나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준의 수술비를 지불한 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린 소녀의 유창한 독일어와 그녀가 언급한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라진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년간 발버둥 쳤던 권민준에게 나리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 이진우에게 나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권민주는 나리가 혹시나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거나 혹은 라이벌 기업의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비록 나준의 수술비를 지불했지만 그 행동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투자였다. 이진우는 권민준의 지시를 받고 나리 가족의 뒷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나리의 집 주소를 찾아 허름한 반지하 방을 확인했고 나리의 할머니 김순옥 여사가 홀로 두 손주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우는 나리 가족의 비참한 생활고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병원 기록을 통해 나준이 심각한 폐 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료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그는 나리의 친부, 즉 권민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재 기술자 김지훈 박사, 노돌 김지훈가 몇 년 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지훈 박사는 한때 글로벌 테크의 핵심 연구원이었으며 획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의 초기 개발자였다. 이진우는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는 순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지훈 박사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쥐고 있었고 그 기술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리가 김지훈 박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편 나리는 나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나준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리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낡은 연습장을 꺼내 들었다. 연습장에는 김지훈 박사가 나리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었던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도면들이 가득했다. 나리는 그 그림들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복잡한 공학적 설계도와 알고리즘의 원리였다. 그때 병실 옆 의사들이 모인 공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사들의 대화 속에서 오래된 의료기기가 고장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리는 무심코 의사들이 가리키는 벽면의 복잡한 기기, 회로도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회로도의 특정 부분에서 미세한 오류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연습장에 있던 기호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저 부분, 저 모듈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전력이 흐르고 있어요. Das ist ein Überlastungsproblem. Neillavande Quartai. 그녀는 독일어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의사들은 어린 소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꼬마 아가씨, 여기는 병원이야. 장난칠 시간이 없단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젊은 간호사, 박하예진은 나리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박혜진은 호기심이 많고 친절한 성격으로 나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선생님, 혹시 모르니 저 부분만이라도 확인해 볼까요? 아이가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의사는 마지못해 나리가 지목한 부분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나리의 말은 정확했다. 회로의 한 모듈이 과부하로 손상되어 시스템 전체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 의료기기는 나리의 조언 덕분에 신속하게 수리되었고 의사들은 나리의 비범한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진우의 눈과 귀에 포착되었다. 그는 병실 밖에서 나리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나리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에 대한 비범한 재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것은 김지훈 박사의 천재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진우는 섬뜩한 확신을 얻었다. 나리가 바로 김지훈 박사의 뒤를 이을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나리를 이용해 김지훈 박사가 숨겨둔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의 완전한 버전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권민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유나리 양은 김지훈 박사의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가 독일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순수한 아이일 뿐. 회장님의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우는 나리의 기술적 재능에 대한 언급을 교묘하게 숨겼다. 그는 권민준이 나리를 그저 불쌍한 아이로만 여기도록 만들어 자신이 나리를 뒤에서 조종할 여지를 남겨두려 했다. 그는 나리를 권민준에게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하며 권민준이 나리에게 자선 활동을 베풀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나리를 회사로 끌어들여 이용하기 위한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권민준은 이진우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리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단순한 어린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나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야심을 읽어낸 권민준은
무언가 미심쩍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나리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인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숙명과 연결된 거대한 시작점이었다. 권민주는 이진우의 보고를 들었지만 나리에 대한 의심의 싹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나리가 단순히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이진우가 나리의 기술적 재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권민주는 이진우의 은밀한 눈빛에서 다른 속셈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리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권민주는 이진우에게 지시했다. 이진우 비서, 유나리 양에게 저희 회사 연구소를 견학시켜줄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아이가 혹시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그 잠재력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권민주는 이것을 나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이진우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나리는 난생 처음 가보는 거대한 빌딩과 최첨단 연구소의 모습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권민주는 나리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면, 그리고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다. 권민주는 나리에게 일부러 김지훈 박사가 연구하던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의 일부, 즉 핵심 개념이 담긴 미완성된 퍼즐 조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리의 반응을 면밀히 살폈다. 나리 양, 이 도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권민주는 나리를 시험하듯 물었다. 나리는 도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낡은 연습장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그림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 부분을 짚으며 독일어로 중얼거렸다. Es ist eine Teillösung für das Energieproblem. Aber es fehlt ein Schlüsselmodul. Und hier? 이게옷은 에네오지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이지만 핵심 모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리는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부분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직 불완전해요.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해요. 권민주는 경악했다. 나리가 단순한 언어적 재능을 넘어 김지훈 박사가 연구하던 복잡한 알고리즘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리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확신했다. 나리의 말은 놀랍도록 정확했으며 심지어 김지훈 박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선점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 이진우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아이가 우연히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기술을 어린아이에게 공개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우는 나리의 재능을 깎아내리며 권민준을 말렸다. 그는 나리가 모든 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기술을 가로챌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진우는 권민준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나리의 할머니 김순옥 여사를 찾아갔다. 그는 순옥 여사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내밀며 나리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회유했다. 할머니, 유나리 양의 재능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리 양을 최고의 교육기관에 보내고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와 나준 군에게도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리 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이 최선입니다. 이진우는 김지훈 박사의 행방불명에 자신도 모르는 거대 기업의 음모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순옥 여사에게 김지훈 박사의 실종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며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했다. 김순옥 여사는 이진우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리는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한들 내 손주를 팔 수는 없다. 나리가 어디에서 어떤 재능을 가졌든 그 아이는 내 손녀다. 순옥 여사는 이진우의 눈빛에서 차가운 욕망을 보았고 그가 나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순옥 여사의 완강한 태도에 짜증을 냈지만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며 물러섰다. 그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었다. 한편 나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준은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했고 의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윤하준 군의 폐 상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24시간 내에 마지막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리는 절망했다. 그녀는 권민준에게 달려가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나준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기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발. 나준이를 살려주세요. 나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권민주는 나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진우가 나리의 재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어린 나리가 김지훈 박사의 모든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20억이라는 수술비는 그에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만약 나리가 실패한다면 이진우와 주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민준 자신의 리더십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나중에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진우의 방해 공작 속에서 고독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과연 나리의 잠재력을 믿고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시간은 나준의 생명과 함께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리의 어깨에는 나준의 생명과 그녀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권민주는 나준의 위독한 상태와 나리의 간절한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리의 비범한 재능과 김지훈 박사에 대한 확신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준의 수술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은 글로벌 테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진우는 권민준의 독단적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을 선동했고 결국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다. 이진우는 이번 기회에 권민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CEO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이사회는 글로벌 테크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곳은 한때 혁신적인 기술 발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장소였지만 오늘은 권력 다툼의 투기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이진우는 이미 수많은 언론사와 경쟁사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초청하여 권민준과 나리의 몰락을 생중계하듯 지켜보게 할 작정이었다. 그는 나리가 김지훈 박사의 모든 기술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나리의 실패를 통해 권민준의 무능함을 증명하려 했다. 권민준은 이사회 연단에 나리와 함께 섰다. 나리는 낡은 옷차림에 주눅이 든 듯 했지만 나준을 떠올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나준의 생명과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심의 시선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진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주주 여러분,
권민준 회장은 지금 개인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그저 몇 마디 독일어를 할 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회장님을 현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김지훈 박사는 이미 오래전에 실종되어 존재조차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그 거대한 기술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우는 스크린의 나리가 구도심 길거리에서 낡은 주머니를 파는 사진을 띄웠다. 회의장은 웅성거렸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 기자들은 비웃음 섞인 셔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권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이진우를 노려보았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이진우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이 소녀가 진정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면 김지훈 박사가 미완성으로 남긴 XYZ 알고리즘의 핵심 문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독일어로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이것은 글로벌 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XYZ 알고리즘은 아버지의 연습장에서 보긴 했지만 그녀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난이도의 기술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낡은 연습장을 쥐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의장 전체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나리의 실패를 예상하며 비웃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리의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나리는 나중에 고통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의 지쳐 보이던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던 보리의 애처로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낡은 연습장 속의 복잡한 기호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살아 움직였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리는 마이크를 잡고 독일어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강렬한 확신에 차기 시작했다. Guten Tag, meine Herren. Das XYZ-Algorithmus ist nicht nur ein Energiesystem, sondern eine komplette ökologische Revolution.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XYZ 알고리즘은 단순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학적 혁명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녀의 유창한 발음에 모두가 놀랐다. 나리는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알고리즘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김지훈 박사가 숨겨놓은 XYZ 알고리즘의 미완성 부분을 완벽하게 해석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와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Das Hauptproblem liegt hier, in der Interferenz der Quantenverschränkung, die zu einer Instabilität des Kerns führt, dies zu beheben. Müssen wir eine neue Art von adaptiven Resonanzdämpfern integrieren, die auf molekularer Ebene arbeiten. 주요 문제는 여기. 양자 얽힘의 간섭에 있습니다. 이는 코어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분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적응형 공명 댐퍼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쏟아냈고 그 모든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나리의 설명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이해에서 비롯된 통찰이었다. 그녀는 마치 김지훈 박사가 빙의라도 한 듯 그 기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흰 머리카락에 인자한 미소를 띤 노신사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나리의 독일어 전화 상대였던 베르너 교수, 프로페서 웨르너였다. 그의 뒤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바로 김지훈 박사였다. 베르너 교수는 연단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베르너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찾으시던 김지훈 박사입니다. 이 아이. 나리는 김지훈 박사의 친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설명하는 기술은 김지훈 박사가 오랜 시간 숨겨왔던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의 완전한 버전입니다. 베르너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다. 김지훈 박사는 이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잠적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을 통해 글로벌 테크 내부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테크 내부의 일부 세력이 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지훈 박사를 납치 감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그들을 피해 숨어 있었고 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도왔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이진우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지훈 박사의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고 김지훈 박사의 은신처까지 파악하여 그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베르너 교수는 증거로 이진우가 외부 세력과 주고받은 은밀한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USB 속에는 이진우가 오랫동안 김지훈 박사의 기술을 빼돌리고 권민준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꾸몄던 음모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권민준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온몸을 떨었다. 회의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내 박수갈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나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김지훈 박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권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연단으로 다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술 발표의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저의 아버지의 오랜 수건이자 글로벌 테크의 미래를 책임질 이 획기적인 기술은 바로 이 아이, 유나리 양과 그녀의 아버지 김지훈 박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나리 양을 글로벌 테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김지훈 박사와 함께 이 기술을 완성하여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천재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킨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나중의 수술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가족을 구하고 세상까지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민주는 나리의 용기와 천재성, 그리고 김지훈 박사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이사회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진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그의 모든 비리는 즉각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권민주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찬사 속에서 나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함께 싸우고 승리한 동료이자 예상치 못한 가족이 되었다. 이사회 다음 날, 나주는 권민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즉시 최첨단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들은 나준의 폐 상태가 심각하여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나주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며칠이 지나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나리는 나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한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권민주는 나리와 김지훈 박사, 그리고 나준과 김순옥 할머니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넓고 아늑한 아파트였다. 나리와 나준에게는 그들만의 방이 생겼고 김순옥 할머니는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나준의 회복을 위해 최고급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배치되었고 나리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헌 옷가지를 꿰맬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나준의 곁을 지키며 책을 읽어주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습장을 함께 보며 웃었다. 김지훈 박사는 딸과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그는 딸의 천재성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기술이 나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것에 감사했다. 박혜진 간호사는 나리와 나준의 회복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나리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중 하나였기에 나리의 성공이 더욱 자랑스러웠다. 박혜진은 종종 나리의 집에 방문하여 나준을 돌보았고 나리에게는 언니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나리가 권민준의 회사에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이진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김지훈 박사를 납치하려 한 혐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사회와 주주들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비열한 야망이 초래한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권민주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나리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그의 차가웠던 심장은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는 글로벌 테크의 CEO로서 회사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특히 그는 김지훈 박사와 나리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의 완성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했다. 어느 날 저녁, 권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손에는 나리가 처음 그에게 보여주었던 낡은 연습장이 들려 있었다. 연습장 속 복잡한 기호들과 도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리와 김지훈 박사의 천재성,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시작점이었다. 그는 나리가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작은 소녀였던 때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때 나리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자신의 삶과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나리였다. 그녀는 한 손에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네요. 권민주는 미소 지었다. 나리 덕분에 잠이 오질 않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려주었으니 말이다. 나리는 차 한 잔을 권민준에게 건네고 그의 옆에 앉았다. 회장님은 저와 나준이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빠도 돌아오셨고 나준이도 건강해졌고 회장님 같은 분이 저희 곁에 계시니까요. 권민주는 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차가운 가면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리야, 너는 나에게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너의 재능과 아버님의 기술, 그리고 나의 자원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 권민주는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새로운 평화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놀랍도록 변모해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 과거 글로벌 테크 본사가 웅장하게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최첨단 기술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 미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 있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테크의 새로운 상징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주도하는 에델바이스 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 권민준 회장과 김지훈 박사, 그리고 유나리의 협력으로 완성된 친환경 에너지 알고리즘 XYZ는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글로벌 테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델바이스 타워의 최상층에는 최첨단 연구시설인 XYZ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할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과 환경 기술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었다. 유나리는 이제 15살의 어엿한 글로벌 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자 에델바이스 타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김지훈 박사의 지도 아래 더욱 빛을 발했고, 권민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꽃피웠다.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과 XYZ 알고리즘의 비전을 설명하며 존경받는 과학자로 성장했다. 나리의 이름은 이제 기술 혁신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손에 쥐었던 낡은 연습장 대신 최첨단 태블릿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빛바랜 에델바이스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종종 주말마다 김지훈 박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담긴 구도심의 오래된 길을 찾아 변모된 거리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김지훈 박사는 딸 나리의 자랑스러운 조력자이자 글로벌 테크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XYZ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딸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의 연구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현우의 비전과 인간적인 매력에 깊이 공감하는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로 북적였다. 윤아주는 이제 12살의 밝고 건강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활기 넘치는 나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워나갔다. 나주는 특히 로봇공학에 흥미를 보였고, 종종 XYZ 연구소를 방문하여 누나와 아버지의 연구를 지켜보며 기술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자신들의 가족이 된 유기견 보리가 따랐다. 보리는 나리와 나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튼튼한 반려견으로 성장했다. 김순옥 할머니는 아늑한 새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손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느 맑은 봄날, 에델바이스 타워 개관 기념식이 서울 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이 공원은 권민준 회장이 과거 나리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좁은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조성된 곳이었다. 공원 한쪽 벽면에는 나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에델바이스 꼬집과 낡은 연습장 속 기호들이 어우러진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가게들이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권민준 회장은 기념식 연단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비서 김 실장. 이제는 권민준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고문이자 친척과 다름없는 존재, 이 서 있었다. 김 실장은 권민준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글로벌 테크의 이사회 멤버로서 에델바이스 재단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권민준 회장의 격변했던 인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나리와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권민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공허함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저의 오랜 수건이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유나리 양과 그녀의 가족은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에델바이스 재단은 그 사랑의 증거이며 이 타워는 인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권민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나리, 김지훈 박사, 그리고 나준을 따뜻하게 포옹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의 어린 소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권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행사가 끝나고 권민준과 나리 가족은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에델바이스 재단에서 새로 지은 아담한 과학영재학교 건물이 보였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로봇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있을까요? 나리가 나직하게 물었다. 김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네, 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보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권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나준이 보리의 털을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우리도 누나처럼, 아빠처럼, 그리고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절망의 상징이었던 다리 밑과 허름한 골목은 이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난한 어린 소녀가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움직이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나리와 권민준 회장, 그리고 김지훈 박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선율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던 삶에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달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